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회계의 기본이 되는 기초 개념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회계 목적, 정의하고 목적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말 그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회계는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멋진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회계는 기업 있죠? 국가네요. 회계는 이론적으로 보면 수를 모은다는 말이잖아요. 회계는 이제 수를 그래서 수를 모은다, 집계해서 모은다 이 말이잖아요. 모은다는 말 자체가 정보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의가 멋지게 얘기하면 기업 실체의 정보를 기업 실체의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회계라고 정의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회계가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게 왜 필요하냐 얘기잖아요. 정의는 말씀드렸고요. 필요한 목적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바로 정보를 만들어서 기업의 이해관계 있죠. 어떤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들이 어떤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목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바로 그냥 정보라고 했지만 앞에 뭐가 붙습니까? 정보라고 붙지만 앞에 뭐가 붙어요? 유용한 정보 제공.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지 개념책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죠? 같이 연결될 거라는 거 보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경영자가 우리가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을 운용한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죠. 주주들한테. 주총 같은 거 아시잖아요. 주주총회. 그게 바로 그때가 바로 이거 하는 날이에요. 위임받은 경영자가 재산을 잘 운영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했죠. 주총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안 해요. 일단 일정한 정보를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경영자의 수탁 책임의 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기업 회계거든요. 기업 회계인데 앞에 뭐가 붙냐면요. 기업 회계가 붙어요. 그래서 기업. 그럼 일단 먼저 기업의 존재의 목적은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단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가지는 정보를 그죠?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기업의 종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를 얘기하고요. 도대체 어떤 원천을 가지고 영리를 추구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제품과 상품의 구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품은 만들 제자입니다. 내가 만든 거. 상품은요. 남이 만든 걸 파는 거. 그죠? 이마트 입장에서 요번에 보니까 농심의 농심의 회장이신가? 그죠? 농심 회장이 돌아가셨던데 농심이 본사가 보라매 역인가 거기 있어요. 서울에 보면 보라매 역 있잖아요. 기상청이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 농심 본사가 있어요. 거기 보라매 공원에 그죠? 그래서 공부하러 다닐 때 예전에 그 도서관이 있거든요. 공부하러 좀 다녔던 적이 있는데 농심을 지나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농심 뒤쪽에서 밥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신라면 예를 들게요. 농심 입장에서 신라면의 존재는 제품이에요. 내가 만든 거. 그죠? 하지만 이마트 입장에서는요. 유통이잖아요. 만든 걸 내가 마진부조 파는 회사잖아요. 상품 되겠습니까? 자, 일단 제품과 상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건 충분히 알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영리의 원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학원이잖아요. 학원. 저희 학원 이 세 가지 영리의 원천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서비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기업 명칭을 제조기업은 제품을 만들어서 영리를 추구하면요. 제조기업. 그 다음에 상품을 유통시키면요. 상품 매매기업, 상기업. 그다음에 서비스 용역이라 하죠. 사람이 용물을 제공해서 대가를 받으면요. 서비스 기업 이렇게 될 거예요. 회사를 다녀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다녔든지 아시겠죠? 직장 경험 있는 분은 여기서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닌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품은 여기서 이 업종 중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취업을 하신다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디에 가셔야 돼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목적이, 내가 회계를 배우는 목적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지금 목적을 배워서 앞으로 있죠. 그걸 회계 쪽으로 계속 있죠. 정진하겠다 하면 많은 모형을 배워야 되잖아요. 회계적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기업에 가야 되겠죠. 그죠? 그에 비해서, 아니야, 나는 복잡한 거 싫어. 단순한 거 좋아. 뭐 이런, 그죠? 의사결정이라면 그게 맞는 기업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예요? 제조기업이 가장 있죠.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제조기업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라면 만든다 하면 뭐예요? 라면이 아니라 수제비 만든다면요. 당연히 밀가루 사서 반죽을 막 해서 뭐야? 뭐 이렇게 수타를 때려가지고 뭐야? 잘라가지고 하면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만들어진 수제비 있잖아요. 그거면 사서 바로 집에 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건이, 당연히 그죠. 제조기업이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통회계를 배우시려면요. 정통회계를 배우시려면 제조기업에 들어가셔야 돼요. 제조기업의 회계 처리가 기본이 됩니다. FM입니다. 그렇게 배우시고, 뭐 못해도 상기업 정도 이렇게 가시는데, 이렇게는 돼요. 이직이 이렇게는 갈 수 있어요. 이 기업에 이렇게는 갈 수 있어요. 제조기업에 있는 경력자가 밑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는 못 가요. 이렇게 잘 안 뽑아요.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어차피 너는 제조원가를 못 뽑아내면 10년을 일했던, 여기서 10년을 일해본들 뭐예요? 제조원가를 못 볼 바에는 어차피 신입사원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하실 때 보면 구인강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조업체 유경험자 우대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제조업체 아니면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대라고 해서 넣는다? 에이, 내가 제조기업에 캐리어가 없으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우대란 말은 그거 아니면 안 뽑겠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두존, 그죠? 두존 프로그램 가능자 우대. 이 말은 두존 프로그램 아닌 사람 오지 마세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존 같은 거 가르쳐 드리려고 없는 시간에도 해드리려는 이유가 우리 과정의 목적이 이제 취업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제품을 팔았다면요. 제품 매출, 나중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수입 매출, 상품을 팔았으면요. 상품 매출, 만약에 서비스 매출이 있으면요. 용역 매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제품 매출도 있고 상품 매출도 있다면요. 두 개가 있다면 우리 회사는 뭐예요? 도소매도 하고 제조도 하는 이죠.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결국은 있죠. 이 기업이 뭡니까?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일련의 과정 아닙니까? 자금이 있어야지 뭐 물건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고 그에 따라 뭡니까? 이윤이 창출되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영업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록할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이따가 보고요. 자, 정보용자 어제 얘기했듯이 결국은 기업에 있죠. 회계 목적이 정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니까 의사결정자의 분류 볼게요. 외부에서 필요한 사람, 내부에 필요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부는 이런 사람이죠. 외부는요. 채권자, 투자자는 주주 뭐 이거죠. 이런 사람이 이런 있죠.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있죠. 보통 요런 학문을 재무 해결하고 요거를 원가 해결하는데 그거는 밑에서 보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채권자, 투자자 있죠. 요런 자들이 있죠.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학문을 뭐라고 합니까? 재무 해결하고 경영자를 위한 거는요. 그죠? 원가 관리 회계 이렇게 되고 얘는 일정한 폼이 있어요. 뭐 회계 기준, 그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한테 자의적으로 정보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있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에 의거해서 뭔가를 정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뭐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된다 이거죠. 우리 학습의 목적이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가 관리에게는요, 참고로 제가 이걸 전공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기획실에 있었어요. 처음에 했을 때. 왜냐하면 의사결정 모형이잖아요. 경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있죠. 예산 세우고 할 때 그런 것들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근무를 했어요. 근데 뭐 회사에 다니시면 격리과정을 하려면요. 저도 격리과정 출신인데 격리과정 하려면 단계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유가증권 1년, 처음에는 비품 감가상각비 그죠? 담당 1년, 유가증권 2년, 그다음 재고 2년, 그다음 대리 됐을 때 결산, 중결산 들어가고 과장 됐을 때 뭐야? 제가 결산을 했고 차장이 됐을 때는 세무조정하고 부장이 됐을 때는요. 경영기획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쭉 밟아봤죠. 평생을 이쪽에만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 텍스를 하려면요. 우리 회사에 세금 어떻게 낼 거냐. 계력적으로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지 의사결정할 거 아니에요. 자금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이사쯤 되면요. 그다음에 자금까지 해봐야 돼요. 자금까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부장을 막 달고 그냥 회사를 그만뒀어요. 달자마자 그만뒀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뭔지 아세요? 강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 친구들은 지금 퇴직한 친구도 있지만 보통 기업에 보통 이사 정도 다 있습니다. 이사, 재무이사, 제 동기들 많죠. 그런 애들 많은데 하여튼 걔들도 몇 년 안 남았는데 한 3, 4년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게 될 거다. 지금 당장은 뭘 배워요? 재무회계 배웁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드는 시스템 있죠. 요걸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제조기업의 원가 있죠. 의사결정할 때 들어가는 원가 계산하는 거 요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회계 기준에 있잖아요. 회계 기준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회계 기준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나라는 회계 기준이 2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상장기업에 있죠. 회계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 기준, 그 다음에 우리 그 외의 기업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 근데 우리 시험은요,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 원칙입니다. 근데 얘랑 차이가 없습니다. 얘가 약간 다른 점이 한 10%, 20% 정도 약간 다르다는 거지. 여기에 있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항목은 전부 다 일반기업의 기준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배우고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베이스를 밟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데 우리 상장기업에 근무하실 분이 아니라면요. 이거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배울 이유가 있으면요. 또 재경관리사랄지 이럴 때 또 IFRS 같은 거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공부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왜 가르쳐 드리냐면요. 감사, 그죠? 우리 구직활동 하다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감사 기업임, 그죠? 그리고 면접할 때 보면 우리 회사 감사를 받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감사가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법률이 바로 이거예요. 외부 감사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 기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먹으라고요. 그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회계 정보는 기업 내부자가 만들잖아요. 근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그 정보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있잖아요.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정한 규모가 되는 큰 회사들은요. 객관적으로 공인된 있죠. 외부인한테 너의 회계 정보를 만든 시스템이 정확한지를 그래서 확인하는 제도가 뭐야? 감사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인이 바로 공인회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법인에 들어가면요. 외부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방법을 또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요. 하나의 요건, 2가지 요건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사의 자산 총액이 그죠? 12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만 봤을 때 뭐예요? 부채만 봤을 때 70억 원 이상이면요. 이런 정도의 기업이라면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할 때 저희 회사는 감사법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먹으라고요. 그럼 상장기업은요? 큰 기업은? 삼성전자를 이제 큰 기업은요? 아니 당연히 뭐예요? 110원 이상이겠지, 그죠? 삼성전자의 매출이 작년도에 220조쯤 되니까 230조?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한 500조 가까이 되잖아요. 삼성전자의 매출이 그냥 우리나라의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돼, 매출이.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감사 뭔지, 그죠? 외관법인 뭔 말인지 알겠죠? 해보면 여기 구직 광고 이렇게 낸 거 보면 당회사는 외관법인으로서 이렇게 나오면요. 뭔 말인지 알아먹으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건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참고. 자, 회계기간은 어제 말씀드렸죠. 회계기간은 회계 정보를 만드는 단위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 핵심적인 키워드. 그리고 어제 용어 정의했죠. 그죠? 그래서 올해를 뭐야? 단기, 그죠? 정기, 다음 연도를 차기 아실 거고요. 요 용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뭡니까? 12월 30일이라고 가정하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고요. 그럼 1월 1일 날 기해 초, 12월 31일 날 기해 말. 그럼 중간을 뭐야? 기중, 단기, 올해, 정기, 차기, 그죠? 용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수 있죠? 일수 쭉 이건 좀 아시고요. 분기, 상반기, 하반기 있죠. 분기 개념 아시겠죠? 180일. 그리고 윤년. 제가 지금, 그죠? 윤년은 좀 참고하세요. 그래서 4년마다 조정 개수죠. 하루를 29일로 늘려가지고 뭐야? 해야지 업력과 달력이 뭐야? 서로 맞아지죠. 그죠? 그래서 4년이 되는 해 있죠. 4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윤년. 그때는 366일이 된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왕에 나온 김에 기초를 하나 잡고 할게요. 상반기를, 여러분들, 상반기, 하반기를 뭐라고 하냐면, 상반기를 부가지세는요, 상반기를 이게 일기라고 해요, 일기. 하반기를요, 2기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부가지세는요, 나중에 우리 세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상반기 6개월을 1기, 하반기를 2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상반기는 1분기하고 2분기가 있잖아, 그죠? 요거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부가가치세 1기 예정 기간이라고 하고요, 요거를요 1기 확정이라 해요. 그러면 7, 8, 9를요 2기 예정이라 하고요, 10월, 11, 12월을요 2기 확정, 그죠? 요걸 나온 김에 그냥 미리 한번 하고 갈게요. 부가가치세 업무 요 정도는 상식인가요? 아닌가? 그냥 잘 모르나? 보통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요 날짜 있죠, 요거. 요렇게 해서 25일 날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끊어가지고 신고는 4월 25일, 이때 끊어서 이제 7월 25일, 10월 25일, 그런 걸 끊어가지고 1월 25일. 해당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거든요. 그죠? 분기 말에 다음 달 25일까지 이렇게 신고를 쫙쫙 하거든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날 회식 잡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눈치 없이 남친이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이날은 별다르게 회식 안 하면, 이날은 보통 회식 하니까요. 그때 회식날 별도로 안 잡거든요. 우리 마감하고 신고하고 회식 보통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7월 25일, 일기 확정할 때, 그 다음에 1월 25일, 제가 근무한 데가 저는 역삼 쪽에도 있었고, 거기 보통 역삼, 청담, 압구정 이렇게 세 군데, 거기서 다 근무했어요. 본의 아니게 회사가 거기 있어서 거기 근무를 했는데, 특히 이제 역삼 같은 데 있잖아요. 강남역 밑으로 가기 전에 역삼 안쪽에 되게 있죠. 단골집 많았는데 7월 25일 날 가보면요, 그죠? 직장인들 쫙 나와 있잖아요. 술 마시고 이렇게 회식하면 들리는 소리가 전부 다 이제, 그죠? 세금역이에요. 그럼 전부 다 저쪽에도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저쪽이
저 회사에 그죠? 회계팀 직원들이구나 이게 다 알아요. 그때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도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알아두세요. 나중에 어차피 배울 거니까 미리. 예. 자, 회계는 정보라고 했는데요. 그럼 회계는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보가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계 정보의 요체, 재무제표,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재무제표의 정의는요. 기업의 재무에 관계된 모든 표라고 정의하죠, 그죠? 모든 표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표면 되게 많을 건데 일단은 그죠? 이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무제표는요 5종 되겠습니까? 5종이 됩니다. 5종에 대한 종류를 일단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전부다.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뭐냐면 얘는 뭐야? 키말 뭡니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기간, 손익계산서, 그죠? 이렇게 되죠. 차이가 있고 요거는 이제 시점이 중요해요. 시점. 이 시점이 기말 시점이죠. 이 시점이. 그죠? 기말에 있죠.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고요. 그럼 일정한 기간은 뭐야? 바로 회계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계기간 동안에 있죠. 손익계산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밑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은 뭐, 이게 화폐 정보를 좀 더 보완하는 설명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뒤쪽에 제가 이해가 있으니까 그거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그죠? 재무상태표는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바로 시점입니다. 기말 재무상태표인데 그 기말이 시점이 뭐예요?